자, 우리 교재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살펴볼 차례죠. 근데 문제를 25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관리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그 교재에는 뒷부분에 계산 문제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2개로 쪼개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 앞쪽에 강의를 하고 16번부터 25번 그 두 번째 영상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1번부터 15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보면 그 스티븐 코비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 매트릭스에 따라서 지금도 전 지구에 있는 많은 사업가나 또는 뭐 직장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긴급함과 중요함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 지구인들한테 알려줬잖아요. 책을 통해서. 보면 긴급하면서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뭘 먼저 할까요? 긴급한 걸 먼저 하셔야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서는 긴급한 걸 먼저 하고. 그게 1, 2, 3, 4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보면 양 부장님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과서에 보면 자원의 낭비 요인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선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지문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체 교과서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 철저한 관리맨이에요. 이분을 보면. 자, 뭐라고 했냐면 회사의 비용 관리를 맡고 계세요. 그런데 철저한 관리자라고 자부하는데 진짜 잘해. 정말 돈을 잘 아끼실 것 같아. 이면지 사용 권장하고 점심시간에 불을 끄라고 하고 비용을 썼을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 정말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돈도 철저히 아껴서 혼자 밥을 먹고 밥값 낼까 봐. 또 혼자 다니고 회식이나 모임에는 참석을 안 해요. 왜? 돈을 쓸까 봐. 저 밥 사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자원은 아끼는 게 있지만 인적 자원, 사람을 놓치는 거죠. 자원은 4가지가 있잖아요. 인적, 물적, 그 다음에 돈, 예산, 그 다음에 시간, 자원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이분은 오로지 그 돈과 관련된 자원만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적 자원이나 이런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또 택시비를 인정하지 않아. 물론 회사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회사를 생각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딱딱 맞게 늦지 않게 그 고객과의 미팅이라든가 출장 이런 거에 늦지 않게 우리가 잘 맞춰서 타야 되죠. 그런데 급하게 대중교통을 타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타야죠. 왜냐? 택시를 안 타고 회사 비용 줄인다고 대중교통을 탔다가 고객님과 미팅에 늦는 거야. 혹은 중요한 약속에 늦고 뭐 계약을 하러 가는데 늦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 비용은 아꼈지만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원에 대한 인식이 지금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편리성 추구 같은 건 뭐가 있어요? 일회용 컵 같은 거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좀 아프잖아요. 그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3번. 이 25문제 내용 중에 보면 교과서 이외의 내용들이 좀 꽤 많고요. 뭐 기회비용이나 매몰비용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햄버거 가게에서는 해피아워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소금을 많이 뿌린 감자튀김을 무료로 주고 있어요. 너무나 좋죠? 뭐 그럴 때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대기하고 있고 뭐 자리가 차서 그 예약해놓고 대기번호 받은 다음에
앉아있으면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는 뭘 이렇게 갖다 주죠. 이것 좀 드시고 계세요. 뭐 그럴 때 특히 여기 보면 소금을 많이 뿌린 감자튀김. 이거를 빈속에 먹으면 뭐가 맥히죠? 음료수가 맥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료수를 손님에게 들에게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런 문제는 너무나 쉬워요. 빨리 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근데 팩스와 스캐너 기능이 가능. 스캐너 안 되는 거 지워야죠. 여기 스캐너 안 되죠. 그 다음에 컬러 프린터가 가능해야 되니까 흑백만 되는 거 지워야 되죠. 그리고 AS가 1년은 보장돼야 돼요. 그럼 6개월 지워야 되죠. 그럼 이제 B하고 D 중에 합리적인 건 뭐예요?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7만 원, 18만 원, 5천 원 중에 17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들은 이게 다 만족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5번은 이제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이 뭘까요? 내가 오늘 10만 원 있어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게 두 가지가 있어. 오페라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이 10만 원으로 뭐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구들이랑 이제 맥주 한 잔을 하러 가려고 그랬었는데 나는 오페라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내가 포기한 이 맥주를 먹으면서 올 수 있는 나에 대한 가치, 이게 내가 포기한 가치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 수, 비행기 대수 하면서 A국, B국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 기회비용이 더 높다,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 A국은 자동차를 16대를 생산을 해. 그러면 비행기를 몇 대를 생산 못 하는 거예요? 8대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 8대가 기회비용이야, A국에. 그러니까 대수를 놓고 보면 자동차 대수가 16개를 우리가 생산하는 동안 비행기는 8대를 우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16개를 하면서 18개를 생산을 못한 거죠. 버린 거니까. 그러면 자동차에 비해서 얘는 얼마나 돼요, 수치가? 그러니까 A국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그 기회비용은 비행기 0.5대가 되는 거예요. 왜 0.5대요? 16대를 생산할 때 8, 반을 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B국은 자동차 12대를 생산할 때 비행기 8대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요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2분의 8 이렇게 되죠. 어떤 게 수치가 더 작습니까? 이게 훨씬 더 수치가 적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동차 한 대 더 생산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작잖아요, 지금. 이거 0.5고 12분의 8은 얼마가 나옵니까? 0.66이 나오네요. 그죠? 저는 여기 계산을 좀 해와서. 그러니까 훨씬 더 낫잖아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 6번을 보면 이 극대화를 원하는 땅 부자가 책정해야 하는 임대료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최대값. 고 당시에 땅 부자는 커피 전문점을 열 수 있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봐. 진짜 부모님께서 혹은 내가 돈을 모아서 점포를 하나를 산 거야. 재테크를 위해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이 되겠죠? 근데 이 고 당시에는 이 점포를 빌려 커피 전문점을 열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 막 나한테 그 좀 매장 좀 빌려주세요. 저 커피 전문점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이런 상황이래요. 이들이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사실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아요.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임대료를 내고 커피숍을 하려고 그래. 나는 커피숍을 안 하면 월급을 300만 원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커피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커피숍에서 월 나한테 떨어지는 그 수익이 얼마 이상이면 할 것 같아? 200만 원이면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월급보다 적잖아. 근데 만약에 최소 30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400만 원을 번대.
그럼 월급보다 100만 원이 더 많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커피숍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현재 땅 부자가 점포 주변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는 소문이 있어요. 점포 월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땅 부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하겠죠. 이 사람은 월 3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자기는 회사 그만두고 커피숍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옆 동네에서 영업 중인 커피숍은 매월 40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땅 부자의 점포를 빌려 커피 전문점을 열었을 때 판매 수입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뺀 금액은 800이 남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 지하철역이 생기지 않아도 800이 남아. 여러분들 하고 싶죠? 그리고 지하철역이 생기면 1000만 원이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커피 전문점을 열었다고 해서 이 8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다 여러분 돈인가요? 아니잖아. 이 중에서는 임대료가 나가야 돼요. 그죠? 아니, 이 주인이 임대료 안 받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세요. 월 800 혹은 1000 버세요. 이럴 것 같아요. 이 800만 원 중에는 여긴 지금 재료비와 인건비를 뺀 금액이지만 여기에는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료. 그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임대료가 최대 얼마이길 바라겠어요? 최대. 이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료가 600이야. 그럼 얼마 남아요? 200이 남잖아. 그럼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야. 차라리 월급 300 받지. 근데 얼마 이상이면 한다고? 300 이상. 그러려면 임대료가 얼마가 돼야 돼요? 500이면 하겠지. 400이면 땡큐고 그럼 400이 남잖아.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쨌든 임대료가 최대 700이면 하겠죠. 600이면 땡큐고 그럼 400이 남는 거니까. 그러면 땅 부자 입장에서는 설마 임대료를 400에 주겠어요, 이거를? 500까지는 이 사람이 할 의향이 있으니까 임대료 최대 얼마까지 받겠어요? 이 경우에는 500, 이 경우에는 700까지 받겠죠. 그게 바로 정답이 4번이네요. 그죠? 정리해보면 800만 원이 남을 때 이 건물 주인은 임대료를 500으로 책정할 거예요. 400도 괜찮아, 300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테 임대료를 제시했을 때 이 사람도 해야 돼. 그 금액이 500, 이 경우는 700. 적어도 어쨌든 300은, 최소 300은 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땅 부자 입장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지난달에 가격을 조금 내리면 판매 수입이 증가할 거야. 가격을 내리면 판매 수입이 증가해. 가격을 왜 내립니까? 물건이 많이 안 나가니까 고민하다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럼 많이 나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수요가 가격에 비해 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 맞죠. 니은은 비교의 개념과 관련된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뭐든지 잘한다. 이건 절대우위네. 이런 뭐 비교의, 절대우위 이런 거 모르더라도 절대적인 거잖아. 뭐든지.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럼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디귿하고 리을.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그 보기에서 여러 개 고르는 게 있으면 그냥 하나하나씩 지워나가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보고 가야 되겠죠. 디귿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옳지 않나요?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다 하지 왜 나를 시켜? 기회비용이란 이 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이 나대리가 하는 일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정작 이 부장님이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거나 아니 방해를 받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은 더 가치가 많은 쪽을 선택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옳지 않다 맞고요. 리을의 이유로 나대리가 현재 직장을 그만둬.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이 사람은 강제로 잘린 게 아니잖아요. 구조조정이나.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그만두고 이제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겠지. 이런 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8번은 다음 자료에서 공원 설립이 가능한 최대 건설 비용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구가 750명이 있대요. 그리고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이 있는데 최대 건설 비용을 이렇게 보시면
1인당 빵원 나는 돈 하나도 안 드릴래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있고요. 뭐 4만 원 정도면 나는 하겠어. 300명. 아, 뭐 10만 원까지도 내지. 동네에 뭐 놀이공원이 들어온다는데 그럼 우리 동네가 좋아지지 않아? 맥시멈 10만 원까지. 자, 그러면 영원이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공원이 생기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내서라도. 이분은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이 0원이니까 공원 설립되는 거에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투표를 붙이는데 0원이다. 그럼 찬성이 몇 명이 돼요? 200명만 찬성을 할 거예요. 과반수 안 넘죠. 여기 보면 다수결로 결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할 거야. 돈 들이지 맙시다 이거에. 그러니까 그 750명 중에 550명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면 누가 반대하죠? 두 사람들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500명이 반대해. 그러니까 다수결이 안 돼. 근데 만약에 4만 원이야. 4만 원이면 이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이 사람 찬성? 이 사람들 찬성할 거예요. 1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4만 원이라면 이 사람들이 왜 안 내겠어요? 그러니까 4만 원이면 550명이 찬성을 하니까 다수결상 통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만 원 곱하기 750명. 일단 결정이 나면 이 사람들도 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3천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이 사람들 빼고 이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내야 돼. 다수결로 결정이 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화장품 공장이 있는데 이렇게 용기가 있고 화장품 담는 이런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물이 있죠. 내용물이 여기에 들어가야 화장품을 팔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해보는 거야. 내용물과 두 번째 용기를 만드는데 10시간씩 공장을 가동하면서 3일 동안 30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양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일단 내용물 먼저 볼게요. 1분에 30g에다가 1시간이면 60분이죠. 60분에 30시간이니까 30을 이렇게 하면 이게 5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만 4천이 나와요. 그리고 용기는 1시간에 50개를 하니까 어쨌든 여기에 50 곱하기 이거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용기는 훨씬 더 많은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9만 개가 나올 거예요. 9만 개. 9만 개가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데 중요한 건 용기가 9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물이 없으면 내다 팔 수가 없죠. 결국 이 3일 동안 생산 가능한 아이스크림 완성품은 용기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용물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물이 한 용기당 얼마나 들어간대요? 한 용기당 50g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54,000g으로 만들 수 있는 화장품의 양은 얼마나 돼요? 당연히 54,000 나누기 5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08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아무리 9만이 있어도 이게 부족하면 나머지는 용기만 있는 거죠. 용기만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고요. 자, 10번. 다음 중 직장에서의 시간 낭비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이거든요. 1시간을 꽉 채운 점심시간. 이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밥을 안 먹고 혹은 10분 만에 급하게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소화불량 생기고 뭐 일할 의욕 안 났고 무슨 점심을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일에 쫓겨가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일을 하고 이거 뭐 사기도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인들한테 1시간에 점심시간을 보장을 해준다 하는 건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어떤 경제성이나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시간이죠. 나머지는 정말 우리 그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시간 낭비 요인들이죠. 결론이 없는 4시간 회의 이런 걸 왜 합니까? 야구선수 유현진의 부진 원인에 대한 생산팀원 간의 논쟁. 그 일이랑 너무 상관이 없잖아. 이건 퇴근하고 해야지. 여러 지사항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모르는 우유부단한 성격.
결정을 못하고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 낭비. 러시아어로 인한 교통 혼잡, 이거 시간 낭비죠. 그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은 직장인이 월급 관리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에서 거리가 먼 것. 여러분 나중에 월급 받으실 거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계획을 먼저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그 필요할 때마다 쓰고 뭐 그냥 신경도 안 써. 자, 우선 3번을 볼게요. 지출하기 전 예정 지출부터 짜놓으면 현실과의 간극이 커져 예산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몇 번의 지출 후에 예정 지출액을 설정을 합니까? 아니죠. 지출 전에 전부 다 한번 다 짜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원칙에서 거리가 먼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나머지 1, 2, 4, 5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이걸 보면 여기에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매몰 비용은 뭐예요? 이미 없어진 거야. 매몰 비용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이미 돈을 썼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지방에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SRT를 많이 타거든요. KTX나.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저녁에 아니야. 내일 아침에 새벽에 6시 거를 예매를 했어요. 5만 원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 근데 눈을 딱 떴어. 그랬더니 아침 7시야.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차님이 떠났어요. 매몰 비용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 K-팝 가수의 가을 콘서트 입장권 2장을 2만 원에 구입해서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몇 년간 고대하던 동경 모터쇼 출장을 가게 돼 콘서트에는 갈 수가 없어요. 사내 외에 막 콘서트표를 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자가 나타났대요. 근데 만약에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자도 안 나타났고 그런 상황이면 이 돈은 어떻게 되죠? 날아가는 거죠. 콘서트가 시작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전에라도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근데 나대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다. 가정할 경우 얼마 이상의 가격부터 거리에 응할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합리적인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나는 어쨌든 2만 원 냈잖아요. 이 상황에서 추가로 돈만 안 들어가면 돼. 그죠? 근데 택배로 보내는데 택배 또 착불 조건이래요. 그 사람이 돈을 내요.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이 가져가는데 사실 빵원으로 줘도 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돈은 안 들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 1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죠. 최소 얼마 이상의 가격부터 거리에 응할까? 합리적인 사람은 어쨌든 손해 안 보는, 더 이상 돈이 안 나가는 것부터 거래에 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원이지.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은 여기부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다음 항목 중에서 간접비용. 그 직접비용하고 간접비용 구분하는 문제가 많은데 직접비용은 뭐냐면 이게 없으면 생산이 안 돼. 자, 뭐예요? 컴퓨터가 없으면 요즘 생산이 되나요? 생산시설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없어. 생산 라인이 돌아가나요? 보험료는 지금 당장 없어도 되잖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건물 관리비. 건물 임대료는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뭐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기계도 넣고 직원도 뽑고. 근데 건물 임대료는 직접 비용이에요. 근데 건물 관리비는요, 나중에 내도 되고, 그죠? 광고비, 그 다음에 여기 인건비, 사람이 없으면 생산이 돼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건 직접비예요. 물론 뭐 자동화된 뭐 완전히 그런 스마트 공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도 사람이 있긴 있어야죠. 어쨌든 생산 공장에만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이 없으면 안 돼. 출장 교통비, 재료도 사러 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직접비라고 보면 돼. 근데 나중에 그 뭐 보험료, 건물관리비, 광고비, 통신비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내도 되는 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모듈형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이런 문제들이 좀 꽤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일단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일단 이 중에서 우선 이걸 먼저 타야 되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사카에 있고 내일 오전 11시까지 가야 돼. 지금은 11일이니까 12일 오전 11시까지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은 지금 오사카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먼저 타야 되는데 제일 싼 거부터 알아보셔야 돼. 우리는 그래. 그래서 오사카, 서울, 오사카, 부산 중에 제일 싼 게 이거예요. 요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14만 500원에 부산에 새벽 4시 50분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부산을 봐. 요 경우죠. 부산에서 4시 50분에 도착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환승 시간은 고려를 안 한다고 돼 있죠. 환승은 도착 즉시 비행기 내리자마자 기차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일단 5시하고 5시 반 기차 둘 다 탈 수 있어.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달라. 얘는 좀 일찍 도착하지만 비싸고 빨리 출발하지만 좀 늦게 도착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직장인이니까 요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28,000원 플러스 28,000원. 그런데 10시 20분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김포공항에 서울역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기차니까. 그러면 10시 20분에 도착을 해보니까 택시를 타면 18,000원 하면 그 10시 50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택시비 18,000원. 자, 근데 우리 택시 같은 건 좀 의심해 봐야 돼. 그럼 택시를 안 타고 이 비용을 줄이면서 그러면 택시를 안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건 뭐냐면 또 요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14만 500원에다가 요걸 타고 14만 500원에다가 이제 이걸 한번 타보는 거야. 35,000원. 이제 여기다 또 하나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9시 50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 이거 타도 되잖아요. 버스. 그죠? 그럼 1,300원. 여기 1,300원. 그래서 어떤 걸 하는지 더 싼 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이것보다는 이게 싸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일단 비행기 D를 타고 열차 E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금액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17만 요거죠. 6,800원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래서 1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홍길동의 기회비용 여기 보시면 2천만 원을 주고 1년간 타고 연말에 차를 팔아서 1,200만 원이 생겼어. 그러니까 2천만 원, 지금 현재 1,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를 사지 않아서 이 2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했으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 금액이 5%니까 이자가 100%죠. 그러니까 2,100만 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돼. 그러면 금액이 900만 원이 홍길동의 자동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홍길동의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